김재원 최고위원으로 시작된 논란이 정광훈 목사와 홍준표 시장 간의 설전으로 번지더니 이게 홍준표 시장과 김기현 대표 간의 설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싸움이 번진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발단이었는데 쏙 빠져서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광훈 목사와 홍준표 시장의 설전, 그리고 이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반응까지 종합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라고 지금도 말이야 이게.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저거 정신 나가죠 말이야. 대한민국이 당신들이 밥 먹고 사는 놀이터 아니야?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가 왈가왈 일도 아니지만 또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면서 발언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정광훈한테는 한마디도 말도 못하더니 그 밑에서 잘해봐라 라고 김기현 대표를 다시 비판하면서 싸움이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간의 설전으로 비화됐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 싸움이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광훈 씨라고 할게요. 전 목사라고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아서.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 뭐 외부에서 뭐 얘기할 수 있죠. 뭐 국민의힘에게 쓴소리를 할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김재원 최고와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어떤 막 갈등 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서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었으면 하고 바랄 거예요. 이제 김기현 호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지지율 떨어질 만한 일들만 발생하니까 제발 좀 자중하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어쨌든 우리 편이니까 좀 자중해 달라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보이기에는 또 정광훈 목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홍준표 시장한테만 뭐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발단은 김재원 최고가 이 전광훈 씨랑 이게 엮이면서예요. 사실 모든 논란의 싸움의 발단은 김재원 최고에서 시작됐다. 그렇죠. 뭐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팬덤이든 뭐 극성 지지자들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김재원 최고가 말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김재원 최고와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정치적 행보를 볼 때 갈등이 많았잖아요. 여기 한마디 보태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그냥 그 수렁 속으로 약간 들어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시라. 더 이상 이렇게 말 엮지 말고 빠져나오시고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기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전혀 본인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보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관선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의 저 일성이 약간 오묘한 해석을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 그을 관계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 당과 뭐 연관도 없는 사람이다. 선 긋고 말고 할 것 없다는데 그 맺은 말이 지방자치에 전념하라라고 홍 시장을 비판함에 따라서 정광훈 대표한테는 말 못하고 홍 시장만 비판한다라고 지금 홍 시장은 또 발끈했잖아요. 뭐 그 밑에서 총선 걱정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니 단호하게 단절을 해야 하는데 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김기현 대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홍 시장은 제가 볼 때는 할 말 했다고 보거든요. 저건 정말 국민의힘이 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봤지만 정광훈 씨가 하는 얘기를 보면 저 사람이 목회자인가? 뭐 이성을 상실한 것 같아요. 아니 이성을 상실한 건지 아니면 평소 때도 그러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우리 광화문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크 잡고 하면 저 과도하다. 저런 얘기에 누가 동조를 할까 했는데 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뭔가 정광훈 씨에게 다 빚을 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미련을 좀 갖고 있는가. 물론 지난번 탄핵 때요. 진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당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괴멸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살아남는데 그 살아남는 과정에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 광화문에 가서 정광훈 씨 집회에 참석하고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게 제가 볼 때는 별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본인들이 거기에 좀 발이 묶여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또 정광훈 씨의 어떤 스타일이랄지 성격을 보면 저기에 뭔가 비판하고 반박을 하게 되면 이거 뭐 10배, 20배로 갚아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뭐 무서워한다는 표현일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 총선 전에 정말 단절하지 않고 뭔가 저런 미정미정한 모습을 취하면 결과적으로 뭐 국민의힘이 정광훈 씨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국민에게 이미지 줄 때는 총선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도부가 정광훈 목사를 칭송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키고 당 대표도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자 저 대구에 있었던 홍준표 시장도 당 지도부를 공격했고 비판했고 천하람 후보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나 잘하세요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정광훈 목사가 여당의 운영 내지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뭐길래 그러냐라고 우리가 지금은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천하통일을 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드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자,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이제 김재원 의원이 과거 했던 발언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이 지읒자도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일각에서 빚을 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일면식도 없는 상태 속에서 아무 관계가 없다. 네, 저도 여당의 최고위원 지도부 아닙니까? 전광훈 씨와 우리를 연결져서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했던 말은 우리 당원도 아니고 실질적인 관계도 없는데 그 내용을 무리하게 끄집어내서 같이 연결지으려고 하는 정치 프레임의 공격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 공식적인 정당 내에서의 정치가 있고요. 정당 민주주의가. 근데 이제 장 외에서 굉장히 과격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어준 씨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과거에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럿이 김어준 씨에게 달려가서 고맙다고 얘기하게 됐던 그 방송들이 회자가 됐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런 정치를 보고 국민들이 바람직하다 평가하지는 않죠. 또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런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들이 진행되게 되면 국민들께 이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 속에서 뭔가 오해를 살 법한 발언들 당내에 있는 책임 있는 인사들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러지 않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구태여 이 목소리를 키우면서 당내 분란을 촉발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훈 목사가 당원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요? 다른 당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좀 잘못 알았군요. 네. 당원이면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닙니다. 당원이 아니다. 네.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지금 2번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 목소리도 있었던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있었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있었는데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윤리위원회가 조속히 새로 구성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당내에 있는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지도부뿐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 또 행동으로 당내 위신을 추락시키게 되면 윤리위에 소환될 수밖에 없는 건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기에 훨씬 더 국민적 눈높이를 갖춰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윤리위 조속히 구성하고 이런 일로 뭔가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면 아마 당내에서도 훨씬 더 강력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김승현 교수님. 제가 추측하건대는 왜 국민의힘 혹은 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이 정광훈 씨와 관련된 세력과 헤어질 결심을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상대 당에는 개딸이라는 굉장히 극성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점잖게 상대하기는 어렵고 우리 쪽에도 어쩔 수 없이 극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지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공생관계 같은 건데 바라기는 이제 개딸들과 이 정광훈 측의 사람들이 동시에 나란히 손잡고 좀 이 정치판에서는 퇴장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패널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다 전해드렸습니다.